포트폴리오 전문반 작가님들께 인사드립니다. 9월은 시간의 흐름과 절제미라고 하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첫 번째 이론 강의 시간 때 일정이 많이들 바쁘셔서 많이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수 있도록 영상 준비해 드리고요. 이번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은 연속해서 계속 현장에서 실습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오후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앞전 금요일 날은 저녁에 해가 떨어진 그 후에 골든타임에 도심의 불빛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는 그 시간대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하고 시간대는 또 장소 다시 한번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의 흐름과 절제미를 우리는 작품으로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지 예시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절제미, 정돈되어 있고 정지되어 있는 피사체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움직이는 동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을 동시에 한 앵글에 담아주는 작품 촬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손으로 흔들면 핸드블러, 피사체가 움직이면 모션블러. 모션블러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셔터 스피드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셔터 스피드를 통제해서 움직이는 피사체들을 얼마만큼의 길이로 블러를 만들 것인지 이 부분에다가 핵심을 잘 맞춰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흔들리고 덜 흔들리고 이 블러에 대한 거는 피사체가 옆으로 횡으로 가는지 카메라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오거나 그 다음에 멀어지는지 횡방향인지 종방향인지 이 두 가지 차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가 셔터 스피드를 달리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사진은 모델하고 촬영자하고 서로 약속되어 있는 촬영입니다. 그러면 피사체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피사체는 고민할 거는 아닌데 이 피사체의 주제가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요 정도만큼 왔을 때 수많은 움직이는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 행인들은 연출 대상자가 아니니까 이 절묘한 순간을 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뚫려 있는 절묘한 그런 순간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흔들림을 가져야 우리가 초상권에 좀 침해가 되지 않는 자유로운 그런 촬영을 할 수 있는지, 더 뿌옇게 밀리게 하고 싶다면 과연 셔터 스피드는 어느 정도 좀 더 길게 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뒤에 기술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되어 있는 구조물, 움직이는 피사체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절제되어 있는 정지 피사체하고 움직이는 동적인 피사체를 같이 담아주시는데, 많은 군중 속 안에 들어와서 촬영을 하다 보면 이 정지된 피사체를 긴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할 때 삼각대를 세워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도심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촬영할 때는요, 길어야 한 1초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통 대략 권장해 드리는 거는 8분의 1초에서 한 4분의 1초 정도, 그 정도라면 우리가 손떨림 방지 기능을 사용해서 잘 붙잡고만 촬영하시면 완벽하게 깔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절제되어 있는 그런 정지 피사체를 또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이런 많은 행인들이 또 군중 속 안에 들어가서 삼각대를 펼치고 카메라 이렇게 들이대면 아무래도 지나다니시는 행인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일단 촬영 방법을 좀 익숙하셔야 되니까 금요일 날은 삼각대 없이 진행을 하고요. 토요일 날은 낮에 촬영할 때는 이제 삼각대를 펼쳐도 좀 불편하지 않는 그 공간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편안한 게 아무래도 사진을 많이 찍는 곳이고 그쪽에 오시는 분들, 일반인 분들도 크게 불편하지, 이 공간은 원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해야 덜 불편하거든요. 찍히는 분들도 또 일반적인 분들도 우리 촬영하는 사람도 모두가 불편하지 않는 여러 군데를 고민해 봤는데, 우리 촬영하시는 우리 포트폴리오 전문만 작가님들도 심적으로 좀 부담감이 좀 덜해야 되니까 제일 무난한 게 동대문 DDP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렇게 행인이 횡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피사체, 이 사람은 저쪽으로 등 뒤쪽이니까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당기니까 초상권에도 문제가 없고 또 앞을 보고 있고 저쪽을 보고 있으니까 삼각대를 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런 경우의 촬영이라면 모두에게 서로 불편함이 없겠죠. 그런 경우도 잘 고민하면서 앵글의 방향을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 바로 정지된, 그 다음에 움직인, 시간의 흐름과 절제미 이 두 가지를 같이 앵글 안에 공존시켜 주시는 작업, 그리고 전체 구도도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찍는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 정심 구도인지 편심 구도인지 이런 것도 조형적으로 분명히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한쪽이 잘려 있고 양쪽이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걸 보면 사진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느낌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촬영자도 움직이고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해서 촬영한 좀 몽환적인 사진인데 가급적이면 정지되어 있는 피사체가 어느 정도 절제되어 있는 상황이 보일 수 있도록 촬영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자, 만약에 정지되어 있는 이 절제미가 없이 움직임만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손으로 다 흔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너무 사진 자체가 그게 OX 맞다 틀리다 라기보다는 좀 혼란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제에 맞는 절제미와 움직임, 동적인 느낌 두 개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피사체가 뚜렷하게 남아 있어야 그래야 움직이는 피사체들의 의미가 있고 속도감도 또 느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 가운데 딱 고정된 상태로 착 빠르게 찍은 거는 그냥 도심에서 찍은 사진이라서 이 사진을 바라보는 일반 대중들은 여기가 뭐 어느 곳에 어디 뉴욕의 무슨 뭐 맨하튼 어디인데 이렇게 하면 마치 그냥 여행 사진인 것처럼 하면은 의미를 부여하기가 조금 곤란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편적인 사진이지만 의미를 부여해서 작품화 시켜보자라는 얘기죠. 시간의 흐름을 담는 거죠. 그렇다면 정지되어 있는 피사체하고 이런 피사체, 사람의 움직임이 뿌옇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초상권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조금 뭔가 범상치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사진을 만들어서 작품화 시키는 그런 과정을 진행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보통 한 3초 정도 되는 이런 특성상, 이건 이제 인도 촬영인데요. 이건 ND 필터를 써야 되고요. 낮에 3초 정도로 이 정도 노출을 주려면 조리개를 다 조이고 감도를 아래쪽으로 다 내려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예 작정하고 ND 필터를 쓰셔야만 하는 경우입니다. 3초 정도에, 이것도 마찬가지 3초. 지금 이렇게 전철, 이제는 서울 시내에서는 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런 촬영들을 할 때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스크린 도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스크린 도어 뒤쪽으로 이 전철 안에 불이 켜져 있고 움직임이 쓸리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시내 지하철에서 스크린 도어가 있는 곳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연출은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사진은 또 어떻게 찍냐면 맨 앞에, 승강장 맨 앞에 연출되어 있는 모델과 촬영자가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주변에 없다는 얘기는 출발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맨 앞쪽에 승강장 제 첫 번째 그 앞에 전철을 타는 곳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다 타고 내리고 끝난 다음에 전철이 출발해서 거의 마지막 중간쯤에서 쫙 왔을 때, 그럴 때 약속되어 있는 모델과 촬영자가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주변이 깨끗한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정지되어 있는 것들만 있는 것보다 이 상태로 움직임을 조금 누르고, 사람의 움직임보다 차량의 움직임은 좀 더 빠르겠죠. 이 상태에서 셔터 스피드를 조금만 더 늦췄다면 이 속도감, 차량의 속도감과 사람의 속도감은 서로 다를 테니까 그런 오묘한 느낌을 이렇게 크로스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또 우리가 각 움직이는 피사체, 사람인지 그 다음에 뭐 자동차인지 자전거인지 이런 것들을 움직임, 속도를 보면서 서로 같이 한 공간에 넣는 것도 또 재미있는, 또 아름다운 멋진 사진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래쪽으로 계단 내려갑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동대문 DDP에 가서 많이
만드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초상권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이 선들에 대한 절제미, 그 다음에 각져 있는 직선적인 이런 선들하고 움직임의 곡선 형태가 같이 공존하면 이거를 그냥 정지, 셔터 스피드 짧게 끊어 찍으면 뭔가 특별히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 이걸 촬영한 작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려고 했을까?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라는 게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진 촬영한 작가가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들이 직접 설명하거나 제목을 지거나 한 줄 평으로 없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작가의 의도가 사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아까 전철 부분하고 같은 상황이죠. 연출되어 있는 상황. 자, 이거는 연출된 건 아닌데요. 만약에 연출이 가능하다면 서로 약속되어 있는 나중에 이런 촬영들을 저희랑 같이 할 때 제가 이 피사체가 되어 드릴 겁니다. 제가 정지해서 저는 이제 작가님들을 이렇게 마주보고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제가 있을게요. 그러면 제 앞으로 행인들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이 행인들이 멈칫하지 않도록 조금 망원 쪽에 화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일 편안한 게 뭐 70200 아니면 이제 광범위 줌이 있으시다면 24200, 28300 이런 식으로 광범위 줌으로 조금 멀리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촬영자를 의식하지 않게끔 거리를 좀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망원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광각보다 망원으로 촬영을 하셔야 모션 블러가 조금 더 멋스럽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준비되어 있는 예시 사진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분위기의 사진을 만들어야 되는지 대략 감 오셨죠? 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략 어느 정도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해야 되는지 작가님들이 미리 예측하고 찍기 전에 이런 느낌으로 완성을 할 거야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끔 기술적인 부분 바로 이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